세운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주변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당국의 단속도 비웃는 폐기물 방치 사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 없는 곳에 노인들이 위험천만하게 길을 건너다 사고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당국은 시설 설치에 뒷전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완주 수소연료전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이 총리는 수소 산업을 신속하게 육성하겠다며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처리비를 아끼겠다며 해외로 폐기물을 보내려다 결국 방치된 폐기물이 항구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게 요즘 우리 현실인데요. 이처럼 해외로 보낸다며 쓰레기를 방치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년간 쌓아놓은 쓰레기가 1,800톤. 주변 주민들 고통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김제의 한 쓰레기 투기장입니다. 입구에는 대형 화물차가 쓰레기를 쏟아내다 멈춰서 있고 바닥에는 모래사장에 부식된 조개를 연상케 하는 플라스틱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쓰레기들이 산을 이루고 있는데요. 쓰레기를 뒤져보면 이렇게 나무 합판 같은 재활용이 곤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2년간 김제에서만 이런 쓰레기산이 5곳이나 발견됐는데 그 양이 1,800톤에 이릅니다.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56살 강모 씨로 허가 없이 쓰레기를 버리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제 씨가 수차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말을 듣지 않자 고발 조치에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강 씨는 이마저도 아랑곳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도록 여러 차례 K 씨한테도 처분을 내렸던 사항인데요. 그걸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받아 해외에서 처리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환경업체 내가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 것 같아. 사람이 업체라고 하니까 환경업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업체에서는. 경찰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지난 22일 전주 호남제일문 인근 도로에서 70대 노인이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노인들의 무단횡단이 잦은 곳이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전주 호남제일문 근처 왕복 10차선 도로입니다. 신호등도 없는 구간에서 한 할머니가 두리번거리며 느린 걸음으로 길을 건넙니다.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차량이 앞뒤로 지나다녀 무척 위태로워 보입니다. 잠시 뒤 유모차에 의지한 또 다른 할머니가 길을 건너는데 중앙화단을 넘는 것조차 힘들어 한동안 도로 한가운데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여기 무단횡단 자주 해요. 여기 보면은 위험해 죽겠어. 이 길이 또 도로가 넓어가지고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무단횡단하면 위험하지 앞으로. 이곳에서는 며칠 전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낮 78살 김모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길을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숨진 겁니다. 이처럼 무단횡단이 빈번한 이유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다니는 곳에 신호등은커녕 횡단보도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고속버스 간이정류장이 만들어진 이후로는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지만 신호등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호남제일문 위로 통하는 육교와 횡단보도가 있지만 주민들, 특히 노인들이 이용하기는 불가능하거나 너무 멀리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선 5m 높이의 육교를 이용하거나 300m 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를 돌아서 이용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에겐 상당히 힘든 일인 겁니다. 그런 양반들이 80살 먹어갖고 그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 또 여기서 육교가 한참이잖아. 동네를 여기다 놔두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좀. 경찰은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는 현수막만 붙여놨을 뿐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횡단보도가 더 위험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광로다 보니까 노인들은 30m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거. 충분히 그 보행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을 다 끝내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고속버스 정류장까지 만들어지는 등 여건이 크게 변했지만 경찰과 시청 어디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이 아슬아슬하게 길을 건너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호남 평야를 넉넉하게 적셔줄 영농수 공급을 알리는 백파제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한 해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저수율이 평균 90%를 넘겨 안정적인 영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폭죽 소리와 함께 시원스러운 물줄기가 볼을 가르며 쏟아져 내립니다. 부안과 김제, 호남 평야를 굽이굽이 흐르며 논물을 대줄 낙양 취입 수문이 열린 겁니다. 농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로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칠보에 산을 뚫어 섬진댐 옥정호물을 서쪽으로 끌어낸 뒤 15,000km 물길을 따라 10만 헥타르의 농경지에 용수가 공급됩니다. 긴 농한기를 보낸 농민들은 겨우내 굳어진 논흙을 고르고 물을 채울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바쁩니다. 풀이 나기 때문에 한 번 더 갈고 논두렁에 풀이 지금 자라고 있으니까 제초제 한번 뿌려하고 마음만 바빠요.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할 정도로 가뭄이 심했다지만 저수율은 예년 평균을 크게 웃돌며 풍년 농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과 하반기에 내린 잦은 비로 넉넉한 저수량이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예년 요맘때 평균 저수율이 78% 되는데 올해는 90%를 넘겨서 영농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내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김제 지역이 99.3%로 가장 높고 남원이 74.1%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수시로 바닥을 드러낼까 걱정이던 섬진댐 옥정호는 농업용 저수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물이 들어차 예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전북을 찾아 수소버스를 생산하는 현대차 전주공장과 수소 전지 연구기관을 둘러봤습니다. 정부가 수소 경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이뤄진 방문이어서 전북의 수소 시범도시 선정은 물론 관련 산업 지원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수소차를 타고 전북을 찾았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를 방문한 이 총리는 전북의 수소 정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라도 수소 관련 산업에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필요한 지원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한솔케미칼 등 도내 수소 관련 업체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초기 투자라든지 확장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총리는 전북에서 생산된 수소버스를 타고 현대차 전주 공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핵심 부품인 발전기와 수소 연료 탱크를 면밀히 살피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하고요. 제조회사는 기술이 투자. 전라북도와 완주군은 이번 총리의 방문으로 향후 수소 시범도시 선정에 힘이 실리기를 기대했습니다. 완주에 이렇게 잘 갖춰진 생산 기반과 전주시의 소비 기반이 잘 융합된다고 한다면 수소경제 시범도시로 꼭 선정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부는 올 연말부터 수소 시범도시 신청을 받을 계획인 가운데 전북의 포함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수출 부진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수출은 5억 6,9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억 1,000만 달러가 감소해 16.6%의 감소율을 보이며 넉 달 연속 수출액이 6억 달러를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모든 대륙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폴리실리콘이나 자동차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그동안 호조를 보이던 농기계와 건설기계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125년 전 동학농민군이 처음으로 봉기한 곳, 바로 고창 무장인데요. 오늘 무장기포를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다음 달 11일엔 전국 각지에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조선 말 삼남지방을 뒤흔들었던 동학농민군의 행진이 125년 만에 고창 무장에서 재현됐습니다. 탐관오리의 횡포에 맞서 들고 일어난 농민들이 죽창으로 단단히 무장한 채 읍내로 진격합니다. 이윽고 농민군과 광군이 무장업성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전봉준과 손화중의 지휘 속에 농민군은 관군을 성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 명의 백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저희도 이제 그 역사를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을 알린 고창 무장기포. 1차 고부분기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동학 지도부는 고창 무장연에서 전열을 가다듬어 본격적으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곳에서 최초로 승리를 거둔 농민군은 사기가 올라 황토현, 전주성에서 대승할 수 있었던 만큼 무장 기포의 의미는 큽니다. 특히 무장 봉기 당시 선포된 창의문은 탐관오리 처벌과 보국 안민 등의 내용으로 동학교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농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전봉준 장군 고창 출신이잖아요. 이 손화중 장군이 고창에서 가장 큰 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가장 큰 병력들이 그런 대의를 세웠다는 면에서 무장 봉기의 정신이 동학 정신을 관통한다. 고창 무장기포 기념식에 이어 국가기념일로 선포된 다음 달 11일엔 서울과 정읍 등 전국 각지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동학농민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보건당국은 이달 첫 주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42.1명으로 유행 기준을 초과했고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유치원생부터 초중고생들이 감염 비율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독감은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인후통을 동반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개발됩니다. 전라북도는 도청에서 문성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 노동위원장과 광주시 일자리 특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상생형 일자리 만들기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토론에서는 상생형 일자리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와 단체장 의지,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전라북도는 다음 달 안에 구체적인 일자리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하는 박수혁 감독의 영화 버피아 시사회가 전북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영화 버피아는 판사들의 사법농단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제를 담은 작품입니다. 제23회 전주 한지문화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사흘간 한국전통문화전당 등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선 한지 패션쇼와 초대 작가전 등 40여 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전북은 일본 우라와 레즈와의 ACL 4차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둬 승점 9점을 확보해 조 1위에 올랐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대기 환경정책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배출 조작 범법 기업에 대한 처벌, 관리 시스템 개선, 미세먼지 정책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행정 면 단위 차원에서도 출산 축하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대하면 발전협의회는 지난해 관내에서 출생한 8명 아동 부모에게 2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전달했습니다. 발전협의회는 젊은 세대의 육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축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